자, 이제 477페이지 원형지에 관한 사입니다. 이 원형지를 원형지를 하려면 지금 우리 국토가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일만 하다 그러면 전 국토 중에서 우리 여당하고 야당 원래 협의가 잘 돼야 안 돼요? 근데 딱 한 지역 가면 여야가 협의가 아주 잘 되는지 그 지역만 가면 그게 어딜까요? 왜 전라도 가면 협의가 잘 돼요? 아니요. 서로 적극 지원하고 예를 들어요. 그 도시를 만들려고. 제주도 가게 되면 서로 뭐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도시가 딱 하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었다. 서로 자기가 우기는 도시 하나 있어요. 그걸 알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세종시는 여당이 우리가 만들었다고 그러고 야당은 우리가 서로 자기가 만들었다고. 거기만 가면 둘이 아주 협조가 잘 돼요. 그걸 만든다 해가지고. 이걸 알려면 이 세종시 역사를 좀 알아야 돼. 세종시. 세종시를 알아야만 이 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원래는 충남 연기군입니다. 연기군 세종시 바뀌었는데 이게 몇 년도입니까? 하면 70년도. 70년도 그때 당시 대통령은 자, 우리가 지금 남북이 이러고 있는데 수도 서울이 여기에서 여기에 서울이 여기에 있다고. 얘들이 총 쏘면 총알이 와야 하나요? 총이나 포 쏘면 넘어온다 안 넘어온다? 넘어온다고. 남북이 대치 상태인데 거리가 너무 가깝다고. 그래서 어쩐다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 옮기자 이쪽으로. 이쯤 옮기자 있죠. 그 위치가 지금 세종시하고 완전 정확해요. 무슨 뭐 대사 해가지고 지리 잘 보는 대사 해가지고 풍수지 잘 보는 대사 해가지고 딱 봤더니 위치가 정확하게 딱 여기입니다. 옮기시다 해놨는데 그때는 남북입니다. 남북 대치 상태가 심각하니까 수도를 옮깁시다. 그때는 수도 옮긴다요. 근데 공론화 되지 못하고 끝났어요. 그 상태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어디 갑니까? 쭉 흘러가지고 2002년입니다. 2002년 가니까는 그때 대사 나온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 합니다. 내가 당선되면 어떻게 했다? 수도를 옮기겠다. 내가 당선되면 수도를 이전합니다. 수도를 옮길게요. 그러니까 나한테 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국민들이 줬습니까? 줬죠. 대통령 됐어요. 수도를 옮깁니다. 수도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도 그때도 수도 옮긴다. 이유는 남북. 수도 옮긴다. 이유는 이거는 국토 균형 발전. 수도권만 서울뿐만 수도권이 어디입니까? 서울, 경기, 인천 이게 수도권인데 수도권이 전체 면적 얼마 안 되는데 인구가 반 살고 모든 게 여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게 전국 불균형이 너무 심하니까 어쩌자? 수도를 옮기고 공기업 지방으로 전부 다 내려가. 전부 다 지방으로 가세요. 가세요 해가지고 수도만 옮기는 것이 아니고 국가 공기업 전부 다 옮깁니다. 이게 지금을 말하는 무슨 도시요? 혁신도시. 대기업 갑니다. 대기업 내려가세요. 이게 무슨 도시요? 기업도시. 이렇게 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가 있는데 수도 이전한데 이게 어디고? 세종시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러니까 전국에서 지금 여기는 그런 데도 부동산 경기가 그런 데로 좀 활성화되고 있어요. 지금 한참 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옮기겠다 했는데 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제 수도를 옮깁시다. 그래서 지금 수도 옮기는데 거기가 어디냐? 세종시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 어쩌고 무슨 법, 이 법을 딱 만들어가지고 옮기자. 법 만들어서 국회 통과가 된 게요. 옮기자 해가지고 자, 옮겨야 되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옮기는 게 너무 싫어요. 우리 권력이 빠져나가고 하는 거니까 피수도권에 있는 사람도 옮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도 이전은 위헌이다 해가지고 위헌 신청했더니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결 나세요? 안 나세요? 판결 나세요. 수도 이전은 위헌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수도가 못 가니까 그러면 행정만 가겠다. 행정만 간다 해가지고 뭘 만드냐? 행정 중심의 복합도시를 만들겠다. 행정 중심 복합도시.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면 이러고 나옵니다. 무슨 도시요? 그래서 행복도시. 세종시는 행복도시. 행정주의 복합도시 해가지고 행정이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해가지고 자 1단계로 먼저 가고 2단계 가고 3단계 가고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자 여기서 중앙부처 몇 개가 가고 몇 개 가고 지금 다 왔어요.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완성되는 시점이 세종시가 완성되는 시점이 몇 년입니까 하면 2030년에 끝납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아직 반도 못했어요. 반도 세종시 2030년 끝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도를 갖다 옮기게 해가지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좀 발언이 그냥 부드럽게 발언 안 하니까 대통령 하지 마세요. 이게 한번 있었죠? 탄핵이 되고 또 얼마큼 또 직무가 정지되고 또 다시 복직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삐걱삐걱 하다가 그 다음에 몇 년이 됐어요? 이게 흘러가지고 2007년이 됐어요. 2007년 되니까 또 후보로 나온 분이 나한테 미세요. 내가 밀면 나도 뭐 할 테니까 행정 중심에 뭘 갈 테니까 복합 도시 만들어 줄 테니까 가서 미세요. 이러니까 그분을 또 밀었어요. 또 밀으니까 당선이 됐어요. 당선되고 난 다음에 여기는 사고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토가 이만한데 커요, 작아요? 작은데 수도권이 여기 있는데 수도권은 행정을 옮긴다. 이것은 자 나는 여기 앉아 있고 나는 여기 장관도 여기 앉아 있고 이게 대화가 되겠냐고.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사고가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전 세계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면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보이지도 않는다고. 뉴욕이라든가 뭔가 이런 세계적인 대도시와 경쟁을 하려면 우리나라도 큰 도시 하나 있어야 되는데 다 해봤자 면적도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여기서 무슨 균형 발전이냐.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도시 개념으로 봐가지고 수도권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요. 이래야 다른 나라 대도시하고 경쟁을 할 수가 있다. 그건 누구 논리 맞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보는 사람 시각이 다를 뿐이지. 이러다 보니까 어쩐다고요? 처음에는 분명히 나도 뭐 갑니까? 행정이 갑니다. 표를 주세요. 줬어요. 당선되고 난 다음에 행정 가면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이건 업무의 비효율적부터 해가지고 국토 균형 발전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저런 불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 가면 안 됩니다. 행정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갑니까?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교육도시 만듭시다. 교육도시. 이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연기군에 있던 사람들이 1번 머리 깎는다. 2번 띠 두른다. 3번 휘발유 끼얹는다. 4번 나이타 켠다. 몇 명이 죽여 몇 명이. 거짓말이 아니고 분신자를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들이 보내겠습니다. 어느 교육이 어느 게 가면은 국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우리나라 최고 인정하는 학교. 네. 그래서 서울대를 보냅시다. 서울대. 처음에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보냅시다. 서울대가 갑니까? 내가 왜 가냐고. 가야 돼요. 문막에 가요. 서울대 보내줄게요. 안 간다니까. 가야 된다니까. 안 간다니까. K대 갑시다. K대. 바로 OK. 근데 여기는 이미 가 있어요. 분교가 저치원에 있어요. 저치원에 가게 되면 고대도 있고 홍대도 이미 옛날부터 있어요. 거기 분교가. 그러니까 분교가 있는데 그냥 몇 개 과를 더 보냅시다. 오케이. 왜요? 여기는 이제 이 대통령하고 여기는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거기 출신이니까 당연히 보내야지. 우리 출신인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갑시다.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 그러면 이 대학을 잡을 수 있는 사람 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구 보냈냐 그러면 이 사람 보냈어요. 이 사람을 갖다가 뭐 시켜가지고 총리시켜가지고 당신이 가서 달래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서울대학원 총장입니까? 대학원 총장이니까 갑시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갑시다. 꼭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분을 갖다 선임한 이유가 이분 원래 고향이 이 지역이 원래 고향 그 지역. 주민 여러분, 내가 왔다고 내가 이 동네 사람 아닙니까? 날 좀 믿고 따라주세요. 괜찮으니까 행정보다도 교육이 더 좋으니까 내가 진짜 좋은 도시 만들 테니까 믿고 좀 인정하세요. 안 한다니까. 또 나이타 켠다니까. 그래서 가까이가 안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약해요. 안 되겠어요. 뭔가 새로운 게 또 필요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보냅시다 해가지고 기업을 보냅니다. 기업을. 어디가 가야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기업이 뭡니까? 삼성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전 삼성 안 했어요. S 회사를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자 S에서 같이 갑시다. 안 가요. 갑시다. 안 가요. 나는 웬만해서는 수도권 밑으로는 안 가요. 수도권 밑으로는. 여기는 수도권 주로 위에 있는 것이지. 가자고 안 가니까 아니 왜 자꾸 나보고 가자고 그러냐고. 너는 왜 안 가냐고. 아니 나는 뭐야. 나는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은 뭐를 보고 이익을 보고 가지. 기업 내가 왜 가냐고 거기에.
그러면 이익이 나게 해주니까 가자고. 어떻게 이익이 나게 해줄 건데? 어떻게 하면 이익이 날까요? 그러니까 S회사가 봐라. 분명히 이런 땅이 이렇게 있으면 너는 분명히 LH를 통해서 이거를 수용을 할 것이다. 수용했을 때 분명히 한 평당 10만 원 주겠지. 10만 원 주고, 자, 수용할 때 10만 원 여기다가 조성비, 조성할 때 한 5만 원 들겠지. 그럼 이제 원가 얼마 이거? 원가 15만 원인데 너 이거 나한테 분명히 한 70만 원에 팔아먹겠지. 내가 남는 게 뭐가 있다고 하겠냐? 안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안 간다. 이래서 안 간다. 그래서 생각이 뭐냐 그러면 좋아. 이게 딱 이쯤 잘라가지고 30%를 너한테 줄 테니까 30%를 너한테 주고 여기 70%는 이만큼은 택지 조성을 해가지고 이만큼은 택지 조성해서 우리가 알아서 팔 것이고 이만큼은 택지를 조정 않고 미조성한 상태에서 그대로 줄 테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원형지입니다. 원형지. 미조성한 상태 그대로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개발해라. 그 대신 원형지는 얼마만 받냐 그러면 처음에 사온 게 10만 원 아닙니까? 감정가입니다. 감정가에다 플러스 내가 택지 조성하는 조성비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든다니까. 그거 네 마음대로 할 거니까. 조성비 안 받을게. 그 대신 뭘 하냐 그러면 자 도시가 이만하다 그러면 3분의 1을 너한테 주면 3분의 1을 3분의 1까지 줄 수 있으니까 그 대신 이쪽은 내가 개발하는데 이쪽은 네 알아서 개발해라. 그 대신 도로가 가다가 끊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도로는 이어야지. 도로는 이렇게 이어야 돼. 도로. 근데 도로 공사는 내가 한다고. 도로 공사는 내가 하고 전기도 가다 끊기면 안 되잖아요. 수도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가스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 기반시설. 여기에다 플러스 기반시설 할 때 공사비만 받겠다. 공사비만. 그래서 감정가 얼마? 자 10만 원. 공사비 얼마 들어갔다? 3만 원 들어갔다. 너한테 얼마에 팔게? 13만 원에 팔게. 그러면 알아서 네가 뭐 팔아먹든가 말든가 어쨌거나 가서 네가 개발 좀 하자고 네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겠습니까? 그러면 가지. 이익이 나니까. 이렇게 해서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사인 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이 안 가고 뭐가 간다고요 이제? 교육이 가고 기업이 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2007년에 대선 나가기 전에 먼저 둘이 대선 후보 경쟁해가지고 나가야죠. 같이 경쟁했던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나도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당장 하고 싶은데 둘이 해가지고 밀렸어요. 둘이 해서 밀렸으면 그 다음은 내가 해야지. 내가 차기는 이번에 했으면은 내가 해야지. 그러면 내가 나가야 되는데 눈만 떴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분 이름 아는데 이분 이름 몰라 이제. 우리나라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까? 시간이 흘수록 계속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나중에 연결이 일이 되긴 나한테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강력하게 반대를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처음에 대선할 때 뭐 보낸다고요? 행정을 번역을 했으면 정치인이 약속을 했으면 뭐를 지켜야지? 약속을 지켜야지. 신뢰를 지켜야지. 약속을 깨고 왜 이게 가냐고. 뭐로 가야 된다?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반박하는 거예요. 약속 지키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당 안에서 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가 가는 게 얘가 무산되고 다시 뭐가 갔어요? 행정이 다시 갔어요. 그러면 행정이 가는 게 좋겠어요? 기업이 가는 게 좋겠어요? 돈은 뭐가 돼요? 돈은 기업이 가게 되면 삼성이라는 이 회사가 하나 간다 그러면 자기 원청이 가게 되면 밑에 있던 이제 1차, 2차, 3차 전부 다 따라가야 돼 그쪽으로.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저기 아산에 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산. 예. 아산 가면 아산에 삼성이 그리 가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이 아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무슨 실수를 했는가? 아산 가면 삼성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배방이 돼 있고 탕정이 돼 있고 탕정이 어마어마해요. 삼성이 거기 있는데 배방에 가가지고 배방에다가 배방이 신도시인데 그게 전부 다 삼성만 바라보는 신도시 배방이. 거기 가게 되면 삼성이 이만큼 개발해가지고 도로가 딱 있다면 이만큼 개발하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수천 명 먹고 산다고. 딸린 가족들 전부 다 먹고 산다고. 삼성에다 이만큼 섹터를 더 잡아가지고 딱 그만큼만 더 개발하겠다. 근데 이 반도체에서 간혹 가다가 여기 근무하다가 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암으로. 그래서 암으로 죽었는데 1년에 암으로 예를 들어 2명 죽었다. 2명. 근데 삼성이 이만큼 더 사겠다고 하니까 제 들은 바에 하면
저는 이쪽 고향이니까 들은 바에 의하면 여기는 뭐라 하냐면 그냥 삼성이 평당 100만 원 사겠다 그러면 차라리 300을 달라고 말을 하지. 200을 달라고 말을 하지. 그냥 안 판다. 그냥 안 판다. 안 팝니다. 왜 안 팝니까? 이 공장은 암을 유발하는 공장이니까. 제가 이제 가서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1년 동안 암으로 죽은 사람하고 여기 도로가 있다면 도로 무단 횡단 죽은 사람하고 누가 많아요? 그러면 이 도로 없애야 되겠네. 그럼 그 논리를 한다면 도로를 없애야지. 무단 횡단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은데 암으로 몇 명 죽으니까 암을 유발하는 공장 해가지고 유치반대. 근데 속뜻은 유치반대가 아니고 더 달라 더 달라. 이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더 달라 말을 하지 왜 이 자꾸 이상해.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싫으니까 그럼 안 할게요. 포기하고 어딜 갔습니까? 평택 갔습니다. 평택. 그러니까 평택이 지금 난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가 이제 평택이 됐죠. 평택이. 삼성이 거기에다가 100조를 넣는다고 그러고 100조. LG가 얼마 넣고 60조를 넣는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고덕 신도시 해가지고 세종시보다 거기가 더 부각되는 거예요. 삼성이나 LG를 간다면 얘들 당장 기업이 가니까 기업이 가면 밑에 있는 하층 전부 다 따라가니까 하나 간다고 하면 10명 동시에 따라가야 된다고. 그래야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가도 좋긴 좋은데 이 여기 있는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 그러면 행정이 오게 되면 행정은 뭡니까? 행정은 중앙행정 뭡니까? 그것은 중앙이 뭐라고요? 중앙행정기관 뭐라고요? 국가의 국가. 뭐가 온다고? 권력이요, 권력. 권력이 온다 그러면 나중에 기업은 와야 하나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삼성 지금 본사가 사옥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강남역 사거리에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데 본사가 거기 있으니까 본사 안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대기업들 지사들은 전부 다 세종시 갈 수밖에 없어요. 일을 벌려면 분명히 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거 한다는 얘기요. 뭐가 우리는 필요하죠? 여기 있으면 권력이 필요하지. 기업보다는 권력이 많고 권력이 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는 얼마든지 일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강력히 우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래를 사정에서 얘가 출발한 거예요. 출발했는데 이 과정이 몇 년이냐면 이 과정이 2년 동안 멈췄어. 2년 동안. 2년 멈추는데 법에 의해서 1단계 간다. 이거는 법에 의해 가지고 간다. 이제 가야 돼. 때가 됐으니까. 멈췄다가 다시 시작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 가려고 했더니 무슨 문제 있냐 그러면 세종시가 지금 세종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지금 세종은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만드는데 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한강하고 서울하고 약간 비슷해요. 형태가. 강이 흘러가는데 이 강이 통계상 50년에서 100년 된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장담 평야인데 이 평야가 50년, 100년 되면 한 번씩 전부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50년, 100년 되면 한 번에 이 도시를 쩐다고 잠겨야 된다. 한 번쯤은. 그래서 이 평야지를 갖다가 평야지에 전부 다 지금 논이니까 이러고 있다 그러면 땅을 이걸 복도를 해가지고 이만큼 흙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 신도시를 만든다고. 그러면 흙 퍼다가 계속 날려야 되겠죠? 공무원들이 가서 보니까 다른 도시는 처음에 들어간 데 뭐라 그래요? 처음에 만든 아파트? 아니 신도시 만들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아파트를 뭐라 하냐고. 모릅니까? 시범단지라는 말 안 씁니까? 시범단지? 아파트 안 살아봐서 모르는 모양이에요. 다른 데는 대부분 시범단지 그런데 여기는 천마을. 거기는 동 이름도 전부 다 아름동. 전부 다 한글로. 그러니까 아파트 처음에 딱 천마을. 딱 가서 봤더니 천마을 떨렁 있고 여기 아파트 몇 개 있고 전부 다 황토. 흙을 갖다 전부 다 쌓아 넣어놨으니까 공무원이 출근하다 보니까는 중앙행정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가는데 출근을 하다 보니까는 전부 다 황토밭.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도로 놔두고 전부 다 뻘건 황토밭. 오전 수업이 아니고 오전 일과 마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지하에 구내식당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작아요. 그러니까 2년 멈추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다 천말 가서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식당이 부족해요. 김밥집이 주준다니까. 김밥집이 말도 안 되게 일반인이 아니고 중앙청사에 있는 전부 다 김밥 사 먹고 이러다 보니까 난리가 아니죠. 아파트는 부족한데 사람들은 내려왔죠.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이게 왕창 몇천 명이 동시에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 어라 이거 되네? 안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갖다 왕창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넘쳐버렸어요.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 이러고 뚝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2단계 공무원이 또 왕창 가는 거예요. 또 집이 부족한 거예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파트가 왕창 들어가는 거예요. 또 떨어졌어요. 3단계 공무원이 또 갔습니다. 또 올라가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거 있어요?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3단계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거의 제일 처음에 600대에서 분양했는데 지금 900대가 900 분양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뭐만 남았냐 그러면 국제 연구기관하고 대학만 들어가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세종시인데 우리는 원형지 그러면 뭐들 생각이냐 이 두 개를 잊으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원형지는 두 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원형지가 가게 된 계기가 어디 있는가? 원형지 나오게 된 계기가 어디냐? 그게 세종시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디 보내려고? S회사를 보내려고. 그렇게 해서 가기로 했는데 결국 무산되고 끝났어요. 법까지 개정 다 해놓고. 그래서 1번 원형지 공급은 지금 읽어봤자 의미가 없고 넘겨보면 공급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여기를 신경 써야 돼요. 원형지는 아까 원형지 공급가가 싸다고 비싸다고요? 원가보다 싸다고 원가보다 내거서 뭐 플러스 감정가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니까 그럼 그렇게 땅을 싸게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박스 1번 누굽니까? 국가지자체. 당연히 너 나올 줄 알았다 그래야죠. 2번도 당연히 3번도 당연히 아니 당연히 자기네들 싸게 받겠지 그러면 4번은 좀 그렇고 5번 봐요. 5번 때 신경 써요. 시험 문제 5번입니다. 5번에 누가 있습니까? 학교 그게 뭐라고요? S대 공장 뭐라고요? S회사 그거를 기획해 원형지 문제 푼다고. 수용 사용 방식은 주로 타겟이 원형지. 그래서 그 제도가 나왔다라는 거 알아놓고요. 나머지 밑에 내용은 뭐 원형지 매각금지 원체 싸기 때문에 양가로 4번 보면 10년 동안 전매자입니다. 10년 동안 팔지 마라. 엄청난 이익이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10년 동안 전매자. 나머지 내용은 지금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6번 조성토지 공급은 6월 달에 설명 딱 한 번 해줍니다. 그러면 딱 끝나요. 그러니까 한 번만 설명 들어도 문제 풀린 내용들이 있어요. 한 번만 딱 하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480페이지 이제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입니다. 거기 그림이 잘 돼 있죠. 공사하기 전에는 좀 무질서하잖아요. 무질서한 걸 갖다가 옆에 봤더니 구획정리 딱 했죠. 구획정리를 좀 더 반드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구획정리 해가지고 1, 2, 3, 4 번호를 갖다 바꿔줬잖아요. 이 방식이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땅끼리 바꾼다. 잘 써놨네. 토지 수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겠군요. 해가지고. 그게 환지 방식이니까 환지 방식은 첫 번째 이제 환지 계획인데 환지 계획은 뭡니까 하면 쉽게 생각해야 돼요. 공사 끝난 다음에 환지 처분해야죠. 환지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하는 게 환지 계획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땅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토지로서 별 쓸모가 없으니까 자 다시 합시다. 다시 해가지고 이쁘게 바둑판을 만들어가지고 A가 여기 가지고 있네요. A한테 여기 주고 이거 땅 면적에 비해서 너무 조금 줬네요. 그럼 돈 좀 더 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애한테 이렇게 준다. 주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주는 걸 보고 환지 처분한다.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은 언제 해야 돼요? 공사 끝나고. 그럼 공사 시작하기 전에 A한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이것부터 해야 돼요. 줘야 돼요. 몇 평을 줘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환지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하는 게 이걸 보고 우리가 환지 계획입니다. 환지 계획. 줄까 말까 몇 평 줄까 이게 환지 계획이요. 그래서 환지 계획은 그런 게 환지 계획인데 박스 보게 되면 박스에서 4번 봐요. 4번 채비지 보리 명세.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이 2월 달까지 설명하게 되면 그 박스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안 봐도 괜찮으니까 4번에서 채비지 보리지 개념만 하자. 채비지가 나오고 보리지가 나오는데 뭐냐 그러면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한다. 자, 총 면적이 토지 총 면적이 예를 들어서 300만 제곱미터다. 공사 끝났으면 토지 소유자한테 땅을 줘야죠. 얼마 주냐? 200만. 300만 제곱미터 중에서 200만 제곱미터는 소유자한테 돌려줍시다. 그리고 100만은 남깁시다.
남긴 땅, 보류지 100만 제곱미터는 남깁니다. 항상 토지개발 사업하면 안에 땅은 두 가지요. 토지소유자한테 줄 거, 남길 거. 줄 거 그게 뭐라고요? 환지, 남긴다, 보류지. 왜 100만을 남겼습니까? 물어봐요. 왜 100만을 남깁니까? 그러니까 시행자가 생각해보세요. 공사 끝나면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청사 만들고 각종 뭐가 필요해요? 공공시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로 한 70만 제곱미터는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공사를 하는데 소유자한테 돈 달라 말을 안 해요. 돈 달라 말 안 하는 대신에 공사 비용에 쓰게끔 땅으로 좀 떼놓게 땅으로 해가지고 비용입니다. 비용에 충당한다, 대신한다. 그래서 땅을 좀 남기자. 30만 제곱미터를 남기자. 이래서 남기는 거예요. 비용에 비입니다. 비. 충당한다, 대신한다. 이게 채입니다. 대신할 채. 그럴 땅이 돼가지고 지. 이래서 뭐가 돼요? 채비죠. 채비지. 비용에 대신할 땅이다. 이게 채비지. 채비지가 뭡니까? 물어보면 환지 계획을 만들면서 시행자가 환지기 만들면서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겨둔 땅을 뭐라고 합니까? 채비지라고 합니다. 채비지가 뭡니까? 물어보면 채비지는 시행자 몫입니다. 시행자 몫. 우리가 차 타고 시외를 다닌다 보면은 간혹가다 현수막에 붙어 있어요. 신문 보게 되면 간혹가다 신문에 공고가 뭐라고? 채비지 매각 공고, 채비지 매각 공고. 채비지라는 단어가 뭐냐? 뭔가 공사하는 사람이 공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남겨둔 땅.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용을 갖다가 현금을 안 물고 대물로 받은 거, 대물. 이걸 보고 우리가 채비지요. 물건을 받아놓은 거다. 그게 뭐라? 그게 채비지다. 개념을 그렇게 좀 잡아놓고 그 개념만 좀 알면 되고요. 481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에 디귿 위에 디귿 증환지 감환지가 있죠. 증환지가 뭐겠습니까? 100평 줄 사람 할 때 150평 주면 증환지고 100평 줘야 될 때 70평 주면 감환지고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늘 입체한지인데 지금은 그런 용어만 좀 잡아주면 되니까 입체한지는 뭐냐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A가 땅 가지고 있다. 시행자가 A한테 자 공사 끝난 다음에 당연히 A한테 뭐 줘야 돼요? 땅을 줘야 돼. 그게 환지인데 시행자가 야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공사 끝난 다음에 여기에다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생각인데 너 땅 대신에 내가 이 아파트 줄게. 건축물의 일부에다 구분 소유권 주고 밑에 있는 대지에 뭐 주겠다? 공유 지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했을 때 너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런 환지를 보고 뭐라 한다? 입체 환지라고 한다. 땅끼리 바꾸면 그냥 환지인데 땅하고 뭐하고 바꿨다고? 건물하고 땅하고 같이 바꾼다고. 이게 입체 환지. 건축물의 일부에다 뭐를 주고 구분 소유권 주고 대지에 뭐를 준다? 공유 지분을 준다. 그게 뭐라고요? 입체 환지. 쉽게 생각해서 아파트 받았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단어는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3번, 4번 밑에 보면 환지계약에 인가해가지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작성하면 특도 시군구 인가받는데 이거는 나중에 아주 중요해져요. 왜 이게 중요해지냐 그러면 도시개발법의 권한자는 누구라고요? 이거 누가요? 누구라고? 지정권자. 지정권자인데 환지계 인가는 누가요? 특도시군구.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답으로 나와요. 환지계약 인가권자만큼은 지정권자가 아니다. 특도시군구다. 그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2번 밑에 보면 환지 예정지가 있는데 환지 예정지란 공사 끝난 다음에 줄 땅을 미리 정해주는 게 예정지입니다. 끝난 다음에 이 땅 줄게라고 미리 정해준 걸 우리가 예정지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얘기. 예정지는 이 토지의 소유자, 자 토지 소유자 A가 있다. 임차권자 B가 있다. 이 토지의 소유자 C가 있고 임차권자 D가 있다. 이 토지 소유자 E가 있다. 이렇게 있을 때 시행자가 자, A, B한테 A, B 공사 끝난 다음에 이 땅을 주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줄 땅 미리 알려준다. 예정지, 환지 예정지.
CD한테. 근데 CD는 이 땅 못 받죠. 끝난 다음에 이 땅을 줄게요. 새로 받은 게 뭐라고요? 환지. 미리 정해놓은 게 뭐라고요? 예정지. 이 땅이 환지 예정지요. 끝난 다음에 줄 땅을 미리 알려준다고. 이게 뭐라고요? 환지 예정지입니다. 이렇게 예정지를 정해주면서 시행자가 토지 소유적 임차권자인데 예정 위치가 여기다. 면적은 몇 평이다. 언제부터 간다 해가지고 효력 발생 시기요. 예정지 지정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 시기가 5월 1일이다. 이런 걸 갖다가 통지를 딱 해줍니다. 알려주면은 5월 1일부터 무슨 효과가 생기냐. CD는 이 토지를 보고 종전토지예요. 종전토지. 종전토지 5월 1일부터 이 토지를 보고 CD는 예정지라 그래요. 5월 1일부터 무슨 효과가 있는가? 우리 법에서 어떻게 해놨냐 그러면 자, 5월 1일부터 이제 종전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는 종전토지에 대해서 뭐 하지 마세요? 사용수익 하지 마라. 사용수익 금지요. 이제 종전토지 그만 쓸 것. 그 대신 5월 1일 날 예정지 가서 뭐 할 것? 사용수익 할 것. 너 어차피 끝난 다음에 이 땅 받을 건데 지금부터 거기 가서 쓰래요. 지금부터 가서 쓰라. 그러면은 5월 1일 되면 이제 누가 오겠습니까? A하고 B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죠? 그러면 C하고 D는 가야 안 가요? 가겠죠? E도 어찌해야 돼요? 가겠죠? 자, CD가 봤을 때 노트에 이런 그림 다 나와요. 그러니까 쓰지 말고 들어봐야 돼. CD가 봤을 때 이게 종전토지거든요. 5월 1일 되면 AB가 와서 써야 안 써요? 쓰겠지. 방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너는 일이 가야지. 그러니까 종전토지는 뭐가 나오냐? CD는 AB가 와서 사용 수익할 때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마라. 즉 인정해라. 뭐가 생겨요? 수익 의무가, 종전토지에 대한 수익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5월 1일 날 C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언제 왔어요? 5월 1일 날 왔어요? 5월 5일이 됐습니다. 무슨 날이요? 모릅니까? 5일이 무슨 날인지. 보니까 모를 사람도 있겠네. 보니까 뭐 얘가 있어야지. 어린이날 때 뭐 준비해야 돼요? 선물 준비해야죠. 저희 어린이 없다고 그러면 5월 8일입니다. 무슨 날이요? 뭘 준비해야 돼요? 선물. 카네이션 꽃 사야 돼요? 봉투 준비해야 돼요? 요즘 봉투가죠. 저보다 봉투 좋아해요. 꽃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돈이 필요해. 돈 필요해. 땅을 팔아야 되겠어요. 이제 가진 게 땅밖에 없으니까. 종전토지 팔까요? 예정지 팔까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분명히 이렇게 넘어갔는데 파는 거는 처분이잖아요.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종전토지에 있냐 예정지로 갔냐 이런 얘기요. 예, 종전토지에 그대로 있지 예정지로 가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처분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종전토지에. 팔고 싶으면 종전토지 팔아야지 예정지 판다. 이건 대단한 사람이요. 남의 땅을 팔아먹다 지금 이 얘기니까. 예정지는 팔 수가 없고 종전토지 팝니다.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사용수익 처분 권능이 갖는 그 권리 뭐라고요? 소유권. 소유권의 변함이 있다 없다? 소유권에는 변함은 없다. 소유권은 어디에 있고? 종전토지에 있고. 사용수익권만 예정지로 했다. 왜 이런 거 하냐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의 단점이 기간이 장기니까 끝난 다음에 준데 어디를 줄 거냐 미리 알려주겠다. 지금부터 가라. 지금부터 가서 쓰라고. 끝난 다음에 어차피 너 그 땅 받을 거야. 지금부터 가서 쓰다가 네 돈 필요하면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요. 옛날 땅이지만 어차피 너는 돈만 받으면 되지 않는 얘기요. 이러니까 예정지 지정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은 효과가 환지 처분하고 효과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갈 거 지금부터 미리 알려주고 미리 가서 쓰고 5년 뒤에 갈 거 지금 갔다는 얘기요. 팔고 싶으면 네 땅 팔아라. 첫 번째 이런 효과가 생기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그러면 자 시행자가 공사를 하는데 아까처럼 공사 비용이 100원이다. 수익이 900원이다. 공사 기간은 10년이다. 자 얘는 10년 동안 100원을 쓴다. 900원이 10년 뒤에 온다. 뭘 온다? 내 목숨 뭐다? 채비지로 10년 뒤에 온다. 얼마 들고 시작하자. 100원 들고 시작했는데 얼마 들고 시작했다. 20원 들고 시작했다. 그러면 2년 쓰면 멈추겠네. 돈 없어가지고 멈추겠네. 그래서 만든 제도가 시행자가 자, 이 땅은 채비지입니다라고
채비지라고 예정지를 정해놔요. 무슨 얘기요? 끝난 다음에 내 땅이야, 내 땅. 끝난 다음에 내 땅. 이라고 표시를 해놓으면 남들도 예정지 가서 쓰듯이 시행자도 지금부터 가서 뭐 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가 있다. 남들은 못 팔지만 시행자는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가 있어요, 팔 수가. 이거는 수용 사용 방식이 뭐하고 똑같냐? 선수금하고 똑같은 제도. 이래야 사업 시행이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정지 왜 지정합니까? 그러면 물론 이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처음에 이해가 안 될 때는 시행자가 돈 떨어지면 어쩌려고? 자금 회전하려고. 그냥 있으면 이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 채비지라고 예정지만 정해놓으면 어쩐다고요? 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행자가 돈 떨어지면 자금 회전시키려고 예정 지정한다. 그러고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겁니다 이런 얘기. 이게 예정지 제도예요. 넘어가면 이제 483페이지입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483페이지 4번 환지 처분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가 끝났어요. 공사 끝났으면 땅끼리 바꿔줘요. 문제는 어디가 문제냐? 484페이지 이쪽이 문제입니다. 근데 환지 처분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생기는가? 이제 땅끼리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이제 권리관계 변동시켜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환지에 인가받고 사업을 하다가 언젠가는 공사가 끝나겠죠. 언젠가는 공사가 끝났다면 공사 끝났다고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자, 주민 여러분 공사 끝났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공사 완료 공고하고 공사와 관련된 서류를 오픈시킵니다. 와서 보세요. 주민이 가서 보고 말합니다. 왜 시작할 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끝났을 때는 안 맞냐? 말하면 시행자가 빨리빨리 조정해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있냐 없냐? 없다 그러면 이제 준공검사 봐. 준공검사. 자,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준공검사 받습니다. 준공검사는 누가 해줄까요? 누구? 그러면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준공검사 해주면 이제 더 이상 뭐 취재할 게 없죠. 뭐 해야지? 환지 처분해야지. 땅끼리 바꿔주고 끝냅니다. 환지 처분하고 공고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시험 문제, 얘니까 시험 문제는. 환지 처분 공고하게 되면 환지 처분은 언제 할까요? 물어봐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형식. 환지 처분 시기, 환지 처분의 형식, 환지 처분은 어떻게 하냐? 세 번째, 환지 처분 효과, 무슨 효과가 생기냐? 그러면 언제 합니까? 물어보면 그 준공검사 받고 60일 내에 합니다. 숫자 딸락 하나 암기하면 되고 환지 처분 어떻게 합니까? 별것도 없습니다. 이미 여기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토지 소유자한테 처음에 60평 주기로 했죠. 60평 줍니다. 라는 걸 갖다가 통지하고 공고합니다. 9월 5일 날 공고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물어봤더니 자, 이렇게 소유자 A가 있고 임차권자 B가 있다. 소유자 C가 있다. 소유자 D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1번 필지, 2번 필지, 3번 필지 시행자가 땅을 주는데 자, A, B한테 너는 이 땅을 준다. 이 땅이 뭐냐? 환지다. 환지. 자, C한테 너는 여기를 주겠다. 이 땅이 뭐냐? 환지다. D한테 얘는 땅 주지 말합니다. 처음부터 환지 계획에서 땅을 안 주기로 했습니다. 환지 부지정하기로 했습니다. A, B 권리가 2번 필지로 갑니다. C 권리는 3번 필지로 가고 D 권리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소멸시키면 돼요. 소멸. 이렇게 무슨 효과가 생깁니까 하면 권리가 정전 토지에서 환지로 이전하는 것도 있고 그럼 환지를 한 토지는 이전하는 거예요. 정전 토지에서 그대로 남아있다가 소멸한 경우도 있고 환지 부지정 토지 권리는 소멸한다. 그러면 이전되는 시기가 언제고 소멸되는 시기가 언제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토지개발법은 환지 처분 공고를 언제 했다? 9월 5일. 법에서 뭐라 하겠냐 그러면 공고일입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입니다. 공고일의 다음 날이요. 공고일의 다음 날 9월 6일 날 권리가 이전한다라고 법에서 딱 못 박아놨어요.
9월 6일 날 이전합니다. 9월 6일 날 이전합니다. 9월 6일 날 이게 이전이 안 돼. 이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는 9월 6일 날 온다 하고 얘는 없어야 되는데 C가 오는 게 먼저입니까? D가 소멸하는 게 먼저입니까? 제가 지금 한 5년, 6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경기도 영인도 좀 큰 도시거든요. 영인도 구가 3개나 있으니까 큰 도시인데 여기서 수업을 하는데 원래 강의하는 선생들이 이쯤에 딱 서서 강의하게 되면 웬만해서는 이쪽을 안 봐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눈 마주치기 싫은 사람은 이쪽에 가 있어야 돼요. 원래 안 봐주니까 이쪽에서 여기까지 거기에 돌리기도 바쁘니까 그냥 여기서 말하고 끝내는 게 이쪽은 항상 이쪽이 보이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쯤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여기는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쪽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별로 이제 대화가 없는데 자, 이전이 먼저일까요? 소멸이 먼저일까요? 했더니 한 분이 갑자기 평소에 참여를 안 하다가 큰 소리도 한 분이 아저씨 한 분이 딱 외치는 거예요. 소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오 무슨 일이야 여기서 대답이 나오네. 딱 보고 난 다음에 소멸 저 놀래 딱 봤어요. 그래가지고 왜 소멸이 먼저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 했어요? 왜 소멸이 먼저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했냐고. 그분 하는 얘기가 너무나 자신의 저러저러 큰 소리를 딱 해줬습니다. 방 빼야 이분 말이 방 빼야 이사가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방 빼야 이사가지 그 말이 맞지. 어떻게 남의 집인데 들어가냐고. 방 빼야 이사간다. 한 방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오 해가지고 맞습니다. 12월 달에 2월 달 돼서 또 물어봅니다. 이전이 먼저입니까? 소멸이 먼저입니까? 다 이제 이분만 보고 있어요. 뭐라고요? 소멸. 왜요? 방빼야 이사간다. 4월 달에 또 물어봅니다. 이전이 먼저입니까? 소멸이 먼저입니까? 소멸. 수덕. 그래서 이제 방 그만 빼고 왜 소멸이 먼저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4월 달쯤 가면 이제 방 뺄 때가 아니에요. 4월 달 가게 되면 실력이 우리가 쌓였으니까 이제 법률 실력으로 한번 실력으로 방 뺀다 그 말 하지 말고 제대로 말 한번 해보세요. 왜 소멸이 먼저입니까? 그때 가게 되면 이제 일물일권주의 이런 말이 나와줘야 돼. 그때 가게 되면 얘가 먼저 이전하면 하나의 물건이 소유권 몇 개 생겨요? 두 개. 법률상 2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먼저 가면 무조건 2개가 생기니까 일물일권주의에 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얘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간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무조건 언제 간다고 정해놨다? 다음날 간다고 정해놨다. 너는 어찌해야 된다? 다음날 되기 전에 무조건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소멸이 빠르니까 소멸이 뭐라고 나옵니까?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럽니다. 9월 5일이죠. 9월 5일이 끝난과 동시에 소멸하고 9월 6일이 시작된과 동시에 시간적인 차이는 없는데 법률적으로는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되는 시기는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 소멸된 시기는 공고일이 끝나는 때다. 이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니은 입체환지가 아까 뭔가 설명했죠? 별거 없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요. A가 땅 가지고 있다. 끝난 다음에 뭐 주기로 했다. 얘한테 아파트 주기로 했다. 얘 권리가 1이 가겠죠. 언제 갑니까? 그러면 다음 날. 근데 A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B한테 자기 토지 담보 제공하고 여기에다 저당 설정하고 돈 빌려 썼습니다. B 저당권은 종전 토지에 있어야 맞겠어요? 따라가야 맞겠어요? A 소유권은 일이 이미 갔다고. 그러면 B 저당권도 따라가야 돼요? 남의 땅에 붙어 있어야 돼요? 따라가야지. 언제 따라가야 돼요? 다음 날. 똑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저당권도 다음 날의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의 이전, 전제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그 채비지 보는데 채비지가 뭐라고요? 그러면 채비지는 비용 충당 목적 남긴 땅.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말할 때 속을 들여다보면 뭐라고? 시행자목. 그러니까 채비지 소유권은 누가 가져간다? 시행자가. 언제요? 다음 날. 포류지는 소유권을 누가 가질까요? 그러면 봐야죠. 이걸 갖다가 포류지가 뭐라고? 공공시대니까 그게 공원이었다 그러면 누가? 공원 관리청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도로였다 그러면 도로관리청.
근데 공허인지 도로인지 어떻게 아냐고 보면 안다고. 보면 뭘 보면 안다고? 환지 계획을 보면 안다고. 결론적으로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채비지는 시행자 몫이니까 시행자가 가져가고, 보리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언제요? 언제요? 그러면 다음 날에. 다음 날에. 나머지 내용은 지금 설명할 만큼 그렇게 딱히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넘겨봐요. 도정법 하는데, 그 도정법은 박스도 훨씬 많고 보니까, 자, 어디 봅니까? 그러면 488페이지입니다. 488페이지 보면 맨 위에 박스가 있죠? 이게 정비사업인데, 신도시하고 재개발은 좀 잠깐 달라요. 우리가 오늘은 뭐였습니까? 신도시였는데, 여러분 신도시 만듭니다. 신도시 계속 신도시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근데 다음 주 가게 되면 6개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택 재개발 사업은, 주택 재건축 사업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가로일대 정비 사업은. 무슨 얘기냐? 오늘은 한 가지 방향만 잡고 쭉 이루어 갔는데, 다음 주는 6개를 이러고 끌고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6개 썼습니까?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좀 더 복잡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정비 사업의 명칭을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도정법은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개 명칭 옆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하고 그거 보지 말고 명칭 1번 뭐라고요? 주거환경 개선. 순서 바뀌면 절대 안 돼요. 2번이 주택 재개발, 3번이 주택 재건축, 4번 도시환경 정비, 5번 주거환경 관리, 6번 가로혜택 정비. 순서대로 알고 있어야 이 도정법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이게 나온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명칭 6개 암기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도정법 하는 걸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